네, 2025년 11월 3일 월요일 USK인 미국 뉴스입니다. 네, 백악관 공식 웹사이트에 야당인 민주당을 조롱하는 주제 페이지가 개설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가 민주당 책임이라는 것이 그 주된 내용으로 민주당의 정책이나 지도부에 대한 비난도 가득 담겨 있습니다. 한편 연방정부 기능이 멈춘 셧다운이 이제 내일 최장 기록 경신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저소득층들에 대한 식료품 보조금 지급 파문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연일 민주당 탓으로 돌리고 있지만 여론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는 듯 보여집니다. 자,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각국을 상대로 부과한 관세가 과연 적법했는지를 따지는 연방 대법원 심리가 오는 5일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미국 내 주요 기업들과 전현직 관리들, 법조계 인사들까지 위법 판결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접수된 법정 의견서만 약 40여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도 미국 내 언론들이 전하는 그 주요 소식들 USK인이 정리해드립니다. 승객 여러분, 인천공항에 도착하였습니다. 엄마, 나 도착했어. 어떻게 핸드폰이 벌써 터지지? 나 미국에서 KTS 유심 미리 사놨거든. 나도 KTS 유심 미리 준비해둘걸. 네, 곧이어 미국 내 언론들이 주목한 영상 뉴스들이 이어집니다. I believe most people are good and most mamas ought to qualify for sainthood. I believe most Friday nights look better under stadium lights. I believe you love who you love, ain't nothing you should ever be ashamed of. I believe this world ain't half as bad as it looks. I believe most people are good. 연방정부의 일부 기능이 정지된 셧다운 장기화로 미국 항공운송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션 더피 미 교통부 장관은 만약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모든 공역을 닫을 것이라며 사람들의 항공편을 통한 이동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아직 그 정도 수준은 아닙니다. 현재는 상당한 지연이 빚어지는 상황이라면서도 항공관제 시스템의 위협이 현저히 커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셧다운 장기화로 관제사들이 결근하거나 휴가를 가는 경우가 잦아지면서 미국의 주요 공항에선 항공편 지연 취소가 잇따르고 승객들은 긴 대기 시간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인해 미국 내 저소득층 식량 보도 등 주요 복지 프로그램 지속 여부가 불투명해진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라고 리조트에서 할로윈 축하 파티를 연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파티에는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두 딸 이방카와 티파니, 사위인 제레드 쿠슈너와 마이클 블로스, 그리고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등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해당 파티의 상징성을 비판하며 사상 초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셧다운 상황에서 호화로운 파티를 벌인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켄 마틴 민주당 전국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셧다운으로 식량보조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미국인들을 전혀 신경 쓰지 않으며 자신과 부유한 친구들 외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미국 인공지능 AI 데이터 분석 기업 팔란티어가 대학은 고장났다며 고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능력주의 펠로시 프로그램을 내놨습니다. 대학 진학 대신 곧바로 실무 현장에 뛰어들라는 인재 육성 실험에 500여 명이 넘는 지원자 중 최종 22명을 선발했습니다. 선발자 중엔 아이비리그의 하나인 브라운대에 합격한 학생도 있었습니다. 이목이 몰렸습니다. 이번 펠로시 프로그램은 앨릭스 카프 팔란티어 최고 경영자의 가설에 따른 실험입니다. 현존하는 미국 대학들은 좋은 직장인을 양성하는데 더 이상 믿을만하거나 필요하지 않다는 가설에 따른 실험인데요. 이번에 선발된 22명의 펠로시 일기생들은 4개월간 일한 뒤 성과가 좋을 경우 정규직으로 일하게 됩니다. 식품의약국 FDA가 어린이용 경구용 불소 의약품에 대해 복용을 금지한다며 제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FDA는 경구용 불소 제품을 제조하는 미국 내 4개 업체에 행정조치 사전통보 서한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FDA는 서한에서 3세 미만 아동이나 충치 위험이 낮거나 보통 수준인 어린이에게 사용 권장이 표기된 제품은 법적 제재 대상이 될 것이라며 각 업체에 30일 내 제품 철수 또는 제조 중단 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이번 조치에는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의 강경한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미국 치과협회는 FDA의 조치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치과협회는 경구용 불소가 인체에 해롭다는 과학적 근거는 없으며 오히려 충치 예방 효과가 입증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술 소비가 줄어들면서 글로벌 주류 기업 주가가 내리막을 걷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세계 주요 50개 주류 기업의 시가총액은 지난달 31일 기준 최근 4년여 동안 8,300억 달러 줄어들었습니다. 조니워커, 스미노프 등을 보유한 영국 디아지오는 올 들어 지난달 31일까지 주가가 31.76% 급락했습니다. 일단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음주량이 감소하고 원자재 가격 상승과 관세 전쟁도 실적 악화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여론조사 업체 갤럽이 발표한 미국 주류 소비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인 음주 비율은 54%로 1939년 집계 시작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2022년 67%에 달하던 비율은 지난해 58%에서 올해 추가 하락했습니다. 우유가 칼슘 보충 음료를 넘어 심혈관 건강과 대사질환 예방에 기여할 수 있다는 독일 민행공과대학교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구 결과 우유를 즐겨 마시는 사람들은 당뇨병 발병률도 낮은 경향을 보였습니다. 연구팀은 그 이유로 우유 속 칼슘, 칼륨, 비타민, B12, 유청, 단백질 등의 복합작용을 꼽았습니다. 또한 중장년층에서는 흡수율이 높은 형태의 칼슘이 근감소증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이 때문에 유럽 일부 국가는 하루 한 컵 우유 캠페인을 공공보건 정책 차원에서 장려하고 있습니다. 우유는 포화지방 함량이 다소 높아 하루 1에서 2컵, 저지방 또는 무가당 제품 중심으로 섭취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장시간 앉아서 일하고 스마트폰을 붙잡고 사는 현대인의 생활 습관에 달라진 25년 뒤 인간의 모습입니다. 챗GPT를 활용해 2050년 현대인의 미래 모습을 예측한 결과 인체 모델 셈을 보면 오랜 자식 생활로 복부 비만이 심하고 스마트폰을 장시간 내려다보는 습관으로 거북목과 굽은 어깨를 가진 모습입니다. 혈액순환 장애로 다리가 붓고 관절이 뻣뻣하며 블루라이트 노출로 피부 탄력이 떨어지고 색소 침착이 심해 보입니다. 영양 불균형으로 모발이 가늘어져 탈모가 발생했고 혈관 건강도 악화해 다크서클도 두드러졌습니다. 이를 공개한 위어드는 움직이지 않는 생활은 심장병, 당뇨, 치매, 우울증 등과 직결된다며 편리함에 길든 현대 문화가 우리의 신체를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청소년들이 열광하는 유행어 6-7이 온라인 사전 사이트인 딕셔너리닷컴이 선정한 올해의 단어로 선정됐습니다. 래퍼 스크릴라의 노래에서 유래된 것으로 6와 7을 따로 나눠 6-7이라고 발음합니다. 한 유튜브 영상에서 난데없이 6-7을 외치는 중학생이 화제가 돼 지세대에 널리 퍼지게 됐는데요. 딕셔너리닷컴에 따르면 6-7은 양 손바닥을 위로 향하게 하고 번갈아 위아래로 움직이는 동작과 함께 쓰이며 때때로 그저 그래, 이것일 수도 저것일 수도 있다 등으로 해석되지만 대부분 무의미하고 터무니없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구체적인 의미가 없다는 점에서 이전 올해의 단어들과 달라 더욱 이목을 끌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미국 내 주요 소식들을 보다 깊이 있게 전해드리는 인사이드 USA가 이어집니다. 메디케어. 한인들과 40년을 함께한 일셔 제2박 종합보험의 전문가를 통해 상담 받아보세요. 시니어 한 분 한 분의 상황에 맞는 메디케어 보험 플랜을 가입부터 끝까지 도와드립니다. 강산이 변해도 제2박 보험은 변함이 없습니다.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인생은 65세부터입니다. 저희가 만들어드립니다. 일셔 제2박 종합보험. 네, 연방정부 기능이 멈춘 이른바 셧다운 사태가 이제 내일이면 최장 기록 경신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저소득층들에 대한 식료품 보조금 지급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연일 민주당 탓으로 돌리고 있지만 여론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는 듯 보여집니다. 관련 내용 이어집니다. 네, 미국 곳곳에서 자동차들이 끊이지 않고 줄을 서 있고 또 직접 거리에 나와 줄을 선 서민들의 모습이 끝없이 보입니다. 연방정부 기능 일부가 멈춘 셧다운 사태 최장 기록 경신을 앞둔 상황에서 미국 내 저소득층 4,200만 명에 대한 식료품 보조금 지급 중단 사태에 따른 여파입니다. 농무부는 61년 만에 처음으로 이달 11월부터 보충 영양 지원 프로그램인 스냅의 보조금을 중단한 가운데 연방의회가 예산안을 처리하지 않아 재원이 고갈됐기 때문입니다. 자, 미국인 8명 중 1명이 이 프로그램 혜택을 받고 있는 가운데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기조와 민주공화 양당의 대치 속에 매월 100억 달러가 들어가는 보조금이 끊긴 것입니다.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의 직접적인 배경은 바로 오바마 케어 보조금 지급 여부가 쟁점이었지만 셧다운 장기화로
스냅 보조금이 중단되면서 당장 장바구니가 가벼워진 저소득층들의 밥상 민심이 미 전국 최대 이슈로 떠오른 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연일 민주당 탓으로 돌리고 있지만 여론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는 듯 보여집니다. 언론 매체에 따르면 대체로 트럼프 행정부 측에 더 책임을 돌리고 있는데 이 보조금 중단의 1차 책임이 바로 트럼프 정부에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애초부터 스냅 같은 저소득층 지원에 소극적이었다는 이유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스냅 중단이 트럼프 대통령이 오랫동안 삭감을 했던 정부 기능들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불운한 사람들에게 불균등하고 심각한 위험을 초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스냅 보조금 지급을 즉각 재개하라는 법원 판결과 관련해서도 나는 급진 민주당이 옳은 일을 하지 않고 정부를 재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국인들이 굶주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적었음에도 스냅 혜택을 받고 싶다면 민주당 상원 의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이를 열 수 있도록 촉구하라며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의 사무실 전화번호를 공유하고 나섰습니다. 공화당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역시 CNN 방송에 출연해 법원이 계속 일을 맡고 있다며 민주당은 내전 상태이고 민주당이 정부를 열어야 한다며 이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민주당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뉴저지 주지사 선거 지원 유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셧다운 사태에도 3억 달러를 들여 소위 트럼프 연회장으로 불리는 백악관 초호화 연회장을 짓는다고 비난했습니다. 한편 지난달 1일부터 시작된 셧다운 사태는 이제 오는 5일 수요일이 지나면 최장 기록을 새로이 작성하면서 기존 최장 기록 트럼프 일기 시절인 35일을 넘어설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부터 시작될 자신이 추진해왔던 관세 정책의 그 적법성을 판단할 연방대법원 재판을 앞두고 우리 트럼프 행정부가 패배한다면 미국은 거의 제3세계 수준으로 전락할 수 있다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하느님 신께 기도하자고 밝혀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자, 연방대법원의 심리 과연 어떻게 진행될지 살펴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 부과한 이 관세의 합법 여부를 다루는 소송이 이틀 뒤 오는 수요일 연방대법원에서 첫 변론을 갖게 됩니다. 연방대법원은 오는 5일 구두 변론 기일을 열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한 관세 부과에 관한 사건을 심리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국가의 대다수 품목에 국가별 차등 세율을 적용해 부과한 상호 관세가 법적 근거가 있는지를 최종 판단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상호관세 부과 행정명령의 근거로 삼았고 1심에서는 국제무역법원과 그리고 2심인 워싱턴 DC 연방순회항소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이 수익 규제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했지만 이것이 광범위한 관세 부과 권한까지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자, 이처럼 1심과 2심 법원은 관세가 위헌이라고 판결했지만 보수 성향인 연방 대법관은 보수 성향 대법관 6명 대 진보 성향 3명 6대 3인 만큼 대법원 판결 결과는 여전히 예측하기 어려운 상태라는 분석입니다. 결국 이번 연방 대법원 심리도 1977년 제정됐던 국제비상경제권한법상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 및 중대 문제 원칙 적용 여부를 둘러싸고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요. 이번 연방법원에서 최대 핵심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연방의회가 고유의 관세 부과 권한을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통해 대통령에게 위임했느냐, 또 다른 하나는 무역적자가 과연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이 규정한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하는지 그 여부를 판단합니다. 트럼프 측을 대리하고 있는 존 사무어 법무장관은 연방대법원에 제출한 답변에서 수입을 규제할 권한에 대통령이 관세를 포함하며 무역적자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만큼의 위협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철폐를 요구하는 원고들은 관세가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중대 문제 원칙을 적용해야 된다는 입장인데요. 이 원칙은 연방의회가 명시적으로 권한을 위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트럼프 정부가 경제, 정치적으로 중대한 정책을 단독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단 과거 연방대법원은 학자금 대출 탕감 등 민주당 정책을 제동할 때 이 원칙을 적용하기도 했었는데요. 어찌됐든 이번 연방대법원의 판단은 미국의 전 세계 관세 정책의 향방을 가름할 수 있는 분기점이 될 것이어서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11월 첫째 화요일인 내일 이 버지니아 주지사와 뉴욕시장 등을 새로 뽑는 지방선거가 실시됩니다.
자, 비록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한 일부 주에서 실시되는 미니 선거라고 하지만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와 맞물리면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여론을 파악하는 풍향계가 될 수 있는데요. 자, 내년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민심을 판단하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내용 전해드립니다. 11월 4일 내일 치러지는 선거는 모두 4곳입니다. 캘리포니아, 뉴욕, 뉴저지, 버지니아 주들인데요. 일단 주요 지역 선거는 모두 민주당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주지사를 새로 뽑는 버지니아주는 셧다운 사태로 무급 휴직 상태인 공무원들이 밀집한 지역입니다. 자, 이런 상황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고 있는 민주당 버지니아주 주지사 후보 에비게일 스펜버거 전 하원의원이 공화당 후보인 윈서멀 시어스 부지사를 여론조사에서 10%포인트 내외로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뉴저지주에서도 치러지는 주지사 선거. 민주당 후보 뉴저지주 주지사 후보인 미키 셰릴 하원의원이 공화당 후보 잭 치터렐리 전 주의원에게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원래 민주당 우세 지역인데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뉴욕과 뉴저지주로 있는 열차 터널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하면서 트럼프에 대한 반발 여론이 더 커졌기 때문입니다. 이번엔 민주당 하성인 뉴욕의 시장 선거입니다. 강경좌파 성향의 조란 맘단이 민주당 후보의 승리가 유력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공산주의자, 미치광이 등 각종 비난을 받고 있는 그는 선거 전 여론조사에서 40에서 50% 지지를 받으며 나머지 후보들을 앞서고 있습니다. 자, 우간다 출신으로 2018년 미국에 귀화한 그는 당선이 될 경우 최초의 무슬림 뉴욕시장이 됩니다. 자, 주지사 시장 선거 외에는 캘리포니아주에서 이 선거구 조정 권한을 두는 특별 선거가 열리게 됩니다. 게빈 뉴슨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트럼프 대통령의 텍사스주 선거구 조정에 맞서 캘리포니아주 선거구 조정안을 마련했기 때문입니다. 이 CNN 방송은 이처럼 4개 주에서 실시되는 내일 선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대통령 임기 첫 해를 유권자들이 어떻게 느끼는지, 또 중간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주당이 입지를 강화했는지를 가늠할 예정이라고 전하고 있는데요. 일단 승기를 잡은 민주당에선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지난 주말 버지니아주와 뉴저지주 지원 유세에 나서며 이번 선거가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심판위를 강조하며 한 표 행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선거를 코앞에 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 때리기에 또 나섰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에서 버지니아주와 뉴저지 주민 여러분, 에너지 비용과 범죄를 대폭 줄이고 싶다면 공화당에 투표하라며 민주당은 여러분의 에너지 비용을 2배, 3배로 올릴 것이며 범죄는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언론 매체 폴리티커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공화당의 패배를 자처하고 있으며 공화당은 이에 대해 거의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연방수사국 FBI 국장이 여자친구와 데이트하기 위해 FBI의 관용 제트기를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자, 이에 격분한 올해 45살 FBI 국장이 항공운항을 총괄하던 27년 고위 간부를 자른 것으로 또 알려져 논란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네, 올해 45세인 캐시 파텔 연방수사국 FBI 국장은 자치 항공기 선단을 감독하는 27년 베테랑 FBI에서 근무했던 고위 당국자인 스티븐 파머를 해임했습니다. 파텔 FBI 국장은 앞서 지난달 25일 정부 제트기를 이용해 여자친구이자 컨트리 가수인 26세, 약 20년 차이인 여친 알렉시스 월킨스의 공연을 보러 갔다고 합니다. 자, 이 같은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격분한 그는 27년 근무했던 파머를 사임 또는 해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FBI에서 27년 동안 근무했던 파머는 1998년 FBI 특수요원으로 이제 퇴직은 어제 공식화됐습니다. FBI는 이미 후임 인사를 홈페이지에 게시한 상태인데요. FBI 내부 관계자들은 왜 파머에게 그 책임을 돌렸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의 정부 항공기는 펜실베니아주 스테이트 컬리지에서 테네시주 내슈빌로 간 것으로 추측됐는데요. 당시 스테이트 컬리지에서는 프로레슬링 경기가 열렸고 파텔 FBI 국장의 여자친구인 윌킨스가 개막식에서 국가를 불렀습니다. 윌킨스가 소셜미디어 S에 올린 당일 사진에는 현장에 있던 파텔 국장의 모습도 함께 포착됐습니다. 이후 정부 제트기는 윌킨스의 거주지인 내슈빌로 향했다고 하는데요. 비행 경로가 공연 장소에서 연인의 거주지 순으로 이어지면서 관용 항공기를 개인 용도로 쓴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일단 벤 윌리엄스 FBI 대변인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지난달 30일 파텔 FBI 국장의 이번 여행에 대한 보도와 비판은 악의적이고 어리석은 일이라며
파텔 FBI 국장은 규정에 따라 개인 여행 비용을 정부에 상환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연방수사국 FBI 파텔 국장은 자신이 X에 올린 장문의 성명을 통해 근거 없는 소문이나 잘 알지도 못하는 인터넷 무정부주의자들에게서 나오는 소음에 방해받지 않을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한편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충성파로 올해 2월 FBI 국장에 취임한 바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나이지리아에서 기독교인들의 탄압이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군사적 개입을 경고했고 나이지리아는 미국 정부의 테러 대응 지원에 원칙적 지지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요. 관련 내용 정리해드립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나이지리아 정부가 기독교인 학살을 방조하고 있다며 국방부에 군사적 대응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말을 보내 플로리다주 골프장 자택에서 백악관으로 돌아가는 전용기에서 취재진과 만나 한 인터뷰 통해서 나이지리아의 지상군 투입 또는 공습 가능성을 언급하게 됐는데요. 나이지리아는 15년 넘게 보코하람과 이슬람 국가 서아프리카 지부 등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의 지속적인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이들은 정부 시설은 물론 시장과 교회, 모스크 등 민간 시설을 가리지 않고 공격하며 대규모 민간인 학살을 벌여왔는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는 달리 학살 피해자의 대다수가 무슬림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무장 세력의 활동이 기독교인이 많은 남부 지역이 아니라 무슬림이 다수인 북동부 지역에 집중되었기 때문입니다. 세계 분쟁 데이터를 수집하는 비영리 단체의 레드레스왓 분석가는 로이터 통신에 급진 무장 세력은 자신들의 행동을 반기독교 전쟁으로 포장하지만 실제로는 민간인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비영리 단체에 따르면 올해 나이지리아에서 발생한 민간인 대상 공격 1923건 가운데 기독교인을 겨냥한 공격은 50건에 그친다고 합니다. 일단 나이지리아 정부 역시 기독교인 학살은 없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나이지리아에서 기독교인 탄압이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군사적 개입을 경고하자 나이지리아 대통령 고문인 다니엘 부알라는 우리는 영토 보존이 존중되는 한 미국의 테러 대응 지원을 환영한다며 지지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이 실제 공습에 나설 경우 작전 수행에 상당한 제약이 따를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언론 매체 로이터 통신은 소규모 무장 조직이 나이지리아 전역에 흩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카메룬이나 차드, 니제르 등 인접국으로 이동하고 있다며 미군이 지난해 니제르에서 철수한 만큼 나이지리아군의 협력이 필수적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한인 밀집 거주 지역을 중심한 지역 뉴스들 헤드라인을 통해 정리해드립니다. 오늘의 미 전국 한인 밀집 지역 뉴스입니다. 먼저 미국 내 주요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백악관은 나만의 안전 공간이라는 이름으로 민주당의 지도부를 조롱하고 연방정부 셧다운의 책임이 민주당에 있다고 주장하는 웹페이지를 개설해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나이지리아에서 기독교인 탄압이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군사적 개입을 경고하자 나이지리아는 미국 정부의 테러 대응 지원에 원칙적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연방정부 기능 일부가 멈춘 셧다운이 최장 기록 경치를 앞둔 상황에서 저소득층 4,200만 명에 대한 식료품 보조급 지급 중단이 사태의 향배를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인해 미국 내 저소득층 식량 보조 등 주요 복지 프로그램 지속 여부가 불투명해진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할로윈 축하 파티를 연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대형 트럭과 그 부품에 수입 관세 25%를 부과하는 조치가 지난 1일부터 발효됐습니다. 이번 관세 부과 조치로 한국산 트랙터 등의 대미 수출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국에서의 건강검진, 진료, 수술 예약은 한국 방문 전 kmedicaltours.com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병원 예약 공식 지정업체는 kmedicaltours.com뿐입니다. 한국 내 병원 전문의의 의료 상담도 예약 연결해 드립니다. 문의는 전화 213-700-3366번입니다. LA, OC 등 미서부 한인 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 주택 소유자협회 HOA가 규정을 위반한 주민들에게 한 번에 최대 $100의 벌금만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마침내 시행되면서 주민과 HOA 간의 힘의 균형이 달라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25년 만에 월드시리즈 2연패를 달성한 LA 다저스의 우승을 축하하는 군중들이 지난 1일 밤 도로로 쏟아져 나와 일부가 차량을 파손하고 밴덜리즘을 저질러 경찰이 체류산을 쏴 해산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새벽 2시 10분경 LA 다운타운 자바시장 771 이스트 피코 블로바드에서 시작된 쓰레기통 불이 건물로 번지면서 상가 건물 2곳이 불에 타는 대형 화재로 이어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한국 방문 전 꼭 필요한 휴대전화 심카드로 한국에서 무제한 데이터와 통화를 30일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kshop.usa.com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판매 전 문의도 받고 있습니다. 전화 213-536-9001번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뉴욕, 뉴저지 등 미 동부 한인 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유럽 진보 정당들이 미국 최대 도시 뉴욕시장 선거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조란 맘다니 민주당 후보의 성공 비결을 배우기 위해 뉴욕으로 몰려들고 있다는 폴리티코지 보도입니다. 연방이민세관 단속국 ICE가 전국의 불법 이민자 추적을 위해 이른바 바운티 헌터로 불리는 민간인 현상금 사냥꾼들을 고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에 지불하는 이민 또는 비자 관련 신청 수수료를 앞으로는 체크로 낼 수 없게 됐습니다. 모든 이민 혜택 관련 신청 수수료를 전자결제 방식으로만 받는다고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인공지능 AI 데이터 분석 기업 팔란티어가 고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능력주의 펠로십 프로그램을 내놨습니다. 대학 진학 대신 곧바로 실무 현장에 뛰어들라는 인재 육성 실험에 이목이 몰렸습니다. 식품의약국 FDA가 어린이용 경구용 불소의약품에 대해 복용을 금지한다며 제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조치에는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의 강경한 입장으로 치과협회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술 소비가 줄어들면서 글로벌 주류 기업 주가가 내리막을 걷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운주량이 감소하고 원자재 가격 상승과 관세 전쟁도 실적 악화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등 이밖에 미국 내 한인 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우주군 사령부를 콜로라도주에서 엘라바마주로 이전하기로 확정한 데 대해 콜로라도주가 이는 민주당을 향한 보복 조치라며 트럼프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시시피주 고속도로에서 트럭 전복 사고로 탈출한 원숭이 한 마리가 5명의 자녀를 둔 지역 주민 여성에게 사살당했습니다. 사살된 원숭이는 실험용으로 바이러스 등에 감염돼 있어 우려를 낳았던 바 있습니다. 캔자스주 위치타의 한 주택에서 전직 팍스뉴스 앵커인 47세 앤젤린 목이 80대 노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현재는 데이터 관리 소프트웨어 회사에 재직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켄터키주 호킨스빌에 사는 한 여성이 자신이 주문한 약품을 기다리던 중 낯선 소포 2개를 집으로 전달받아 열어보니 각기 다른 4명의 사람에게서 절단된 팔과 손가락을 발견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우유가 칼슘 보충 음료를 넘어 심혈관 건강과 대사질환 예방에 기여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구 결과 우유를 즐겨 마시는 사람들은 당뇨병 발병률도 낮은 경향을 보였다는 독일 연구진의 발표입니다. 미국 청소년들이 열광하는 유행어 6-7이 온라인 사전 사이트인 딕셔너리닷컴이 선정한 올해의 단어로 선정됐습니다. 대부분 무의미하고 터무니없다는 뜻으로 청소년들에게 퍼진 단어입니다. 메가밀리언스 복권의 당첨금이 8억 달러로 불어났습니다. 이는 메가밀리언즈 역사상 9번째로 큰 금액으로 현금으로 일시수령을 선택하면 약 3억 7,170만 달러를 받게 됩니다. 미 전국 한인사회 소식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사건이나 목소리를 내고 싶을 때 이메일 news@usknnews.com이나 전화 213-986-2624번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If love was a melody, I'd want you to sing to me in that voice that whispers my name. If the world was a dance floor, I'd waltz you shore to shore while the steel and twin fiddles play. The love song that goes on forever, for worse and for better,
11월 들어 첫째 화요일인 내일 뉴욕과 뉴저지주, 캘리포니아주 등 일부 지역에서 뜨거운 열기 속에 선거 투표가 실시됩니다. 자,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단일 임기제인 버지니아주 주지사직을 공화당에서 뺏어오고 또 공화당의 위협을 받고 있는 민주당 강세 전통에 뉴저지주 주지사직을 지켜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민주당의 아성으로 알려진 캘리포니아주 주민투표에서 공화당 텍사스주가 연방하원 공화당 의원수를 늘리기 위해 일방적으로 지역구를 조정하는 것에 맞서 캘리포니아주도 민주당 의원수를 늘리기 위한 지역구 조정 주민 발의안 투표가 내일 통과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뉴욕에서는 34세 한 시의원인 조란 맘다니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가 10년 뉴욕주지사 경력의 앤드류 쿠오모 후보를 민주당 경선에서 여유있게 물리치고 이제 시장직에 차지할 것으로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데요. 자, 스케일로 본다면 전국 연방보다는 한참 아래 주단위 선거에 그치지만 현재 워낙 트럼프 집권 공화당이 무너질 수도 있는 내년 2026년 중간 선거에 앞서 치러지는 이번 선거에서 과도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는 오늘의 미국이 아닌가 싶어집니다. 이상으로 2025년 11월 3일 월요일에 전해드린 USK 뉴스 모두 마칩니다. 여러분들 평안한 한 주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